서기 8세기 한반도는 통일신라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삼국 통일을 이룩한 신라는 당나라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문화적, 경제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었죠. 수도 금성 경주은 국제적인 도시로 번성하며 활발한 교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한편 멀리 서역에서는 이슬람 세력이 북아프리카와 스페인까지 빠르게 확장하며 동서 문명 교류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격동과 변화의 시대에 신라의 한 젊은 승려가 미지의 세계로 그리고 불교의 본원지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의 이름은 해초 그리고 그의 위대한 발자취와 기록은 동서양 문명사의 중요한 퍼즐 조각으로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해초 스님의 숭고한 정신이 담긴 위대한 여정과 그가 남긴 불후의 명작 왕호천 축국전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약 1300년 전 신라의 청년 해초는 오직 불법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당나라를 거쳐 인도로 향하는 험난하고도 장대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가 걸었던 길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을 넘어 동서양의 다양한 문화와 심오한 사상이 거대한 물결처럼 교류하는 거대한 통로였습니다. 그의 여정은 고대 실크로드, 특히 해상 실크로드와 육상 실크로드의 한 단면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는 어떤 상상하기 어려운 위험을 감수하며 미지의 땅을 밟았을까요? 그리고 그의 통찰력 있는 눈에 비친 천축국, 즉 인도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해초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 시대의 생생한 역사 속으로 그리고 동서양 문명의 만남의 현장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 것입니다. 해초 스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알려진 바가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그가 신라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8세기 초 당나라에서 불법을 구하기 위해 인도로 떠나는 국법의 길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여러 중요한 역사적 기록들을 통해 분명히 확인됩니다. 당대 당나라는 세계 제국으로 불리며 국제적인 도시 장안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융합되고 꽃피우던 시기였습니다. 이곳에서 해초는 불교의 심오한 가르침을 배우고 인도 불교에 대한 열망을 키우며 인도로 향하는 원대한 꿈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가 언제 어떻게 당나라에 도착했는지는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지만 아마도 당으로 유학을 떠난 수많은 신라 유학생, 국법승들과 마찬가지로 학문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 당나라의 선진 문물을 배우고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초는 인도로 떠나기 전 당나라의 저명한 승려 금강지의 제자가 되어 밀교를 깊이 있게 수학했다고 전해집니다. 금강지는 인도 불교의 최고 학부였던 나란다 사원에서 유학한 후 당나라에 밀교를 전파한 인물로 당시 당나라 밀교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해초는 이러한 위대한 스승을 통해 인도의 문화와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은 해초가 단순히 경전을 구하러 인도로 가는 것을 넘어 인도 각지의 사회, 문화, 지리, 정치, 그리고 다양한 종교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탐사를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해초가 인도로 향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불법, 즉 부처님의 깨달음의 가르침을 직접 경험하고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인도 불교는 초기 불교의 발원지로서 수많은 경전과 신성한 성지들이 존재했습니다. 해초는 이러한 불법의 본고장에서 직접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성지를 순례하며 깨달음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이는 비단 해초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아시아 승려들이 목숨을 걸고 인도로 향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인도는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영적인 고향이자 깨달음의 원천이었습니다. 해초 스님의 위대한 여정은 723년, 즉 8세기 초에 시작된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됩니다. 그는 당나라의 주요 무역항이었던 광저우를 출발하여 배를 타고 동남아시아의 해로를 이용해 인도로 향했습니다. 당시 해로를 통한 인도 여행은 육로만큼이나 위험천만하고 예측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거친 파도와 예상치 못한 태풍, 그리고 해적의 위협 등 수많은 난관이 언제든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초는 좌절하지 않고 굳건한 신념으로 끈질기게 인도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을 거쳐 인도 아대륙에 도착한 해초는 먼저 중인도, 즉 마가다국에 이르게 됩니다. 마가다국은 불교의 발상지이자
수많은 중요한 불교 성지가 모여있는 곳으로 해초에게는 꿈에도 그리던 성스러운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붙다가 깨달음을 얻은 보리수 아래에서 수행하며 깊은 영적인 감동과 깨달음을 느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그는 인도의 5천축국, 즉 동천축, 서천축, 남천축, 북천축, 중천축을 모두 두루 순례합니다. 그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인도 북서부의 간다라 지방을 지나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이란, 파키스탄 지역에 해당하는 중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을 거쳐 다시 당나라로 돌아오는 대장정을 감행합니다. 이 모든 여정은 약 4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해초는 이 기간 동안 무려 2만 킬로미터가 넘는 엄청난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해초는 이 기나긴 여정에서 수많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고 각기 다른 사회제도와 풍습을 경험했으며 여러 언어와 종교를 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길을 걷는 순례자가 아니라 당시 동서양 문명의 교차점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의 생생한 증인이었습니다. 그의 발자취는 실크로드의 동서 문명 교류가 얼마나 활발하고 역동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생생하고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초는 단순한 기록자가 아닌 문화와 사상의 전파자였으며 고대 세계의 글로벌 리포터와도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해초 스님이 남긴 인류의 위대한 기록 왕오천축국전은 해초가 인도의 5천축국을 두루 여행하고 돌아와서 자신의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쓴 여행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해초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내용을 생생하게 기록한 것으로 당시 인도의 지리, 사회, 문화, 풍습, 그리고 불교의 현황과 흥망성쇠를 놀랍도록 자세하고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왕오천축국전은 당나라 말기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약 10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세상에 잊혀져 있었습니다. 마치 보물처럼 잠들어 있던 이 책은 20세기 초, 즉 1908년에 프랑스의 저명한 고고학자 폴 펠리오폴 PELLIOT가 중국 두낭 막고굴에서 이 책의 사본을 극적으로 발견하면서 다시금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두낭은 고대 실크로드의 주요 거점 중 하나로 수많은 불교 경전과 유물들이 발견된 그야말로 인류 문명의 보고입니다. 해초의 왕오천축국전은 두낭에서 발견된 수많은 문서들 중에서도 특히 그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현재 왕오천축국국전은 프랑스 국립도서관 BIBLIOTHQ 내셔널레이 디 프랑스에 소장되어 있으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세계문화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책은 비록 완본이 아닌 필사본의 형태이지만 당시 인도의 상황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하고 독보적인 역사적 자료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당나라의 승려 현장 스님이 쓴 대당서 역기와 더불어 인도 고대사의 중요한 문헌으로 평가받으며 동서 교류사 연구에도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책의 발견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실크로드 연구의 황금기를 열었으며 동서양 학계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왕오천축국전은 총 2권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남아있는 것은 상권의 일부와 학권 전체입니다. 책의 내용은 크게 지리적 정보, 정치적 상황, 사회 풍습, 그리고 종교적 현황 등 4가지 측면으로 심도 깊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해초는 자신이 방문했던 지역의 지리적 특징과 함께 각 지역의 왕권과 정치 체제를 상세하고 면밀하게 기록했습니다. 특히 각국의 크기, 수도의 위치, 주요 생산물, 민족 구성 등에 대한 기록은 당시 인도 각지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며 현대 지리학 및 역사학 연구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 주민들의 생활 모습, 의복, 식생활, 혼인 풍습, 장례 문화 등 사회 풍습에 대한 묘사는 당시 인도의 다채롭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해초는 단순한 관찰자를 넘어 각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해초는 특히 불교의 현황에 대해 매우 상세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각 지역의 불교 사찰수, 승려의 수, 그리고 불교의 교세 등에 대한 묘사는 당시 인도 불교의 흥망성쇠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불교가 여전히 융성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힌두교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불교가 쇠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해초는 솔직하고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당시 해초가 느꼈던 감정과 관찰자로서의 예리한 시각, 그리고 깊은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왕호천 축국전은 역사적 가치 외에도 뛰어난 문학적 가치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문체, 그리고 생생한 묘사는 독자들이 당시 인도의 모습을 마치 눈앞에서 보듯이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해초는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절제된 언어로 담아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처럼 왕호천 축국전은 단순한 여행기를 넘어 8세기 동서양 문명 교류의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증인이자 고대 인도 사회의 모습을 담은 살아있는 백과사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인류의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역사, 지리, 종교, 문화 인류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끊임없이 연구되고 인용되고 있습니다. 해초 스님의 왕호천 축국전은 동서 문명사의 실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닙니다. 첫째, 이 책은 8세기 인도 및 중앙아시아의 정치, 사회, 문화, 종교 상황을 알려주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되고 독보적인 기록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인도 북서부 지역에 대한 기록은 다른 어떤 문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창적이고 심층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해초에 면밀한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시기 실크로드, 서쪽 지역의 복잡다단한 역사를 온전히 이해하고 재구성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둘째, 왕호천 축국전은 실크로드를 통한 동서양 문물 교류의 생생한 증거이자 증언입니다. 해초는 불교라는 숭고한 종교를 매개로 동서양을 연결하는 문화적, 사상적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발자취는 단순히 종교적인 순례를 넘어 문화와 사상, 그리고 물질적 교류의 거대한 통로였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셋째, 이 책은 한국인의 대외 활동과 세계관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해초는 당나라 승려가 아닌 신라 출신 승려로서 당시 신라인들이 얼마나 넓고 개방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얼마나 적극적으로 외부 세계와 교류하고 지식을 탐구했는지를 증명합니다. 이는 한국 고대사의 국제성과 역동성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대목이며 한반도가 결코 고립된 땅이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넷째, 왕호천 축국전은 불교사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8세기 인도 불교의 흥망성쇠를 기록하고 각 지역 불교의 특징과 밀교의 전파 상황을 묘사함으로써 인도 불교사 연구에 새로운 시각과 풍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해초는 밀교를 중심으로 인도 불교를 이해하고 서술하려는 시도를 보여주는데 이는 당시 당나라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불교의 흐름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그의 기록은 인도의 다양한 불교 종파와 사상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해초 스님의 위대한 여정과 그가 남긴 왕호천 축국전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나 유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해초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과 불법을 구하겠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그의 불굴의 용기와 도전 정신은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며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찾아 나서는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또한 왕호천 축국전은 다양한 문화와 문명의 상호 이해와 존중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해초는 자신이 방문한 모든 곳의 문화를 편견 없이 관찰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는 오늘날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며 상호 존중과 이해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역사적 기록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다시금 강조합니다. 하나의 작은 기록이 1000년이 넘는 시간을 초월하여 인류의 지식과 문화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시입니다. 우리는 해초와 같은 선인들의 값진 기록을 통해 과거를 깊이 이해하고 현재를 성찰하며 더 나아가 미래를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해초 스님의 왕호천 축국전은 한반도라는 동아시아의 한 작은 땅에서 시작된 한 승려의 개인적인 여정이 어떻게 인류 문명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영원한 빛을 남길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입니다. 이 위대한 유산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후대의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발자취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며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인간 본연의 숭고한 욕구를 자극할 것입니다. 그의 용기와 지혜는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